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건전 모임의 동백입니다. 한 반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뭐, 딱히 영상을 안 올린 이유는 없었고, 그냥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지식 전달, 정보 전달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크게 압박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미뤄진 경우도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영상 언제 올라오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마침 또, 사실 이 자료도 작년에 만들어 놨어요. 작년에 사실 저희 사내 교육도 있고, 여러 교육할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이렇게 다시 한번 펼쳐서 또 마침 시간이 돼서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피레 시스템, 과연 피레 시스템이 뭔지 이해를 하고, 이걸 이제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IC 62305-3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피레 시스템에서도 외부 피레 시스템이라고 좀 부제를 달고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카페와 이제 카카오톡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어, 카톡에 보면은 사실 이제 공지 부분에 있어요, 공지. 공지에 들어오자마자 입장하면 인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당일날 질문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 지켜주셔서 강퇴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누구는 강퇴시키고 누구는 강퇴 안 시키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저와 부방장님들이 많이 강퇴를 시켜주시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당연한 매너이기 때문에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피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제 피레 시스템은 크게 이렇게 6230-3의 외부 피레와 내부 피레, 그리고 62305-4의 뇌서지 저감 설계와 SPD를 이용한 뇌서지 저감 설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과 2가 있는데, 62305 1과 2 같은 경우는 1은 이제 코먼 사항들, 공통 사항들, 2 같은 경우는 이따 설명을 드릴 테지만 RAC라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칼큘레이션을 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피레 시스템이고, 요 내부 피레 시스템과 SPD를 이용한 뇌서지 저감 설계까지는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이제 SPD 좀 장편 연재를 했는데, SPD 관련해서 좀 개략적인 설명과 좀 특히 SPD에 관한 부분은 좀 나름대로 깊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나 영상은 없을 거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수레부와 인하도선 접지 시스템이 뭔지 가볍게 한 2편 정도로 나눠서 영상을 좀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IC 62305-3에 나오는, 제가 조금 저녁이라 지금 밤이라서 톤다운이 됐는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에 나오는 좀 플로우 다이그램 보면은, 자, 보호를 위한 건축물의 특성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LPS, 외부 LPS 형태를 선택하고 수레부 시스템을 선정하고 인하도선 선정하고 블라블라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조금 실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수레 시스템과 인하도선 시스템 제일 중요하고, 접지극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오늘 좀 가볍게만 설명을 하고, 접지극은 나중에 좀 접지 시스템이랑 전체적으로 다 묶어가지고 한번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개 정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레보가 필요한가 안 한가 이 판단부터 이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막 입사한 사원부터 해가지고 사실 뭐 심지어 심각한 경우는 뭐 연차가 꽤 된 분들 같은 경우도 이거 피레를 해야 돼? 이런 질문을 사실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피레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먼저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사실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면서도 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개씩 쌓여서 내가 이제 설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내 시간이 뺏기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본인의 실력으로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잘 해놓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 먼저 살펴보면은 KDS,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 같은 경우 보면 뭐 다 차치하고 일단 20m, 20m 이상이면은 1번, 20m 이상이면은 필요를 한다. 그리고 건축물의 설비 기준, 요거는 이제 법령이죠. 무조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높이 20m, 20m인 경우에는 무조건 해라.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요런 것 같은 경우도 사업주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물에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해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즉 위험물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는 필해를 설치해야 된다. 위험물이라는 건 무슨 의미로 가지고 폭발 그리고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낙뢰란 전기 에너지가 땅 치면은 엄청난 에너지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연소 조건이 발생해서 폭발이라든지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필해 설비를 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KC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대로 기존의 국내 기준들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20m 이상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건축물 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뭉뚱그려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KC가 준용하는 IC를 좀 더 살펴보면은 이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게 뭐냐. 필해 시스템 설계자는 IC 62305-2에 제시된 리스크 평가 이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또 6230-1에서도 필해 시스템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IC 62305-2에 기술된 절차 요거에 따라서 리스크 평가를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20m 이상이면은 무조건 필요를 하되 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IC 62305-2에 따라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칼큘레이션을 해 봐야 된다. 20m 이상이면 무조건 하고 20m 이하일 경우에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칼큘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 RAC로 인해서 LPL이 선정이 되게 됩니다. 라이트닝 프로텍션의 레벨이 선정되게 됩니다. 이 레벨에 의해서 수레부의 뭐 설계 인자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사실 저도 그랬지만 기존에 제대로 뭐 알려주시는 선배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저도 뭐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강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해 보호 레벨이 뭐냐?
알아보도록 하죠. LPL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닝 프로텍션 레벨의 약자인데, 이 필의 등급 같은 경우, 이 LPL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해서 4.1 필의 시스템 등급, 요거에 따라 필의 레벨을 선정을 하고, 다만 위험물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시스템 등급은 2등급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위험한 데는 등급이 좀 높은 걸로 해야 되구나. 즉 등급이 높을수록 필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촘촘하고 꼼꼼하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겠죠. 즉 필의 레벨이 1등급이면은 필의 시스템 등급도 1등급이고 비례해서 선정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SPD 하면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LPG의 개념이 있었죠. 라이트닝 프로텍션 존. 이 라이팅 프로텍션 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필의 개념이지 외부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내부 필의 전체적인 에너지량을 결정하는 게 결국에는 LPL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LPL에 따라서 나중에 뭐 그 부흡성 낙뢰 강도가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 이 얘기는 뭐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LPL을 선정하는 게 외부 필에서는 중요하다. 이 LPL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냐? IC 62305-2에 대해서 2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호 대상 구조물을 확인하고 구조물 관련 손실 비용을 확인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R, A, B, C 블라블라 해서 엄청나게 많은 리스크 요소들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요소들을 계산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필요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LPL이 몇인지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 IC 6230-2에 나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수행했던 이제 LPL에 선정을 하고 필요를 할지 말지 RAC를 결정하는 계산서의 일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당연히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스트럭처 로케이션, 라인이 이제 뭐 인스톨레이션 팩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라인 타입도 있고 뭐 LV, HV 그리고 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정확하게 다 합치면은 뭐 한 50개 좀 안 될 거예요. 한 50개 가량 좀 안 될 건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요소들이 다 이제 이런 요소 하나를 계산하는데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건축물 하나하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보통 작업이 아니죠. 뭐 건물 10개 있으면 10개 다 계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LPL은 뭐 이런 거다. 이런 거를 통해서 선정된다. 여기까지만 하고 LPL은 뭐 나중에 이걸 제가 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교육을.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LPL 간단한 소개에 이어서 LPL은 앞으로 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LPL이 왜 중요한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필의 시스템, 라이트닝 프로텍션 시스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트닝 프로텍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크게 1번 수레부와 2번 인하도선, 3번 접지극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숫자는 이제 뭐 받을 숫자의 낙내죠. 낙내를 실질적으로 받는 부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뢰침. 인하도선은 피뢰침을 방류시켜주는 도선, 다운 컨덕터를 얘기하는 거고, 접지극은 도선으로부터 낙내 전류가 전달이 되면 이를 대지로 방류시켜주는 접지극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은 IEC에서는 자연적인 구성 부재로 이용할 수 있다. 즉 건축물의 어떤 스틸 구조물이라든지 스틸
플레이트라든지 뭐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IC에서 만족하는 기준대로 설치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바로 자연구성 부재로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각각 만족만 하면은 모두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자연구성 부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의 LPS 하면은 이런 형상이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돌침부, 필의침, 그리고 다운 컨덕터, 인하도선으로 전류가 땅 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흘러서 어디로 내려가냐? 이렇게 접지극. 여기는 A형 접지극, 접지봉을 썼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수레부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만 잡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수레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돌침 형태 이렇게 프리침이라 불리면 다 이거죠. 쭉 삐져나오는 뭐 여기 뭐 방사 형태도 있고 뭐 이온화 형태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다 그것들을 다 일컬어서 돌침이라고 하고 그다음 이제 수평도체, 수평으로 받아주는 수평도체가 있을 것이고 메쉬도체 메쉬 형태, 축소선수 메쉬 말고, 자, 메쉬 형태로 이렇게 뭐 이어주는 이제 도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즉, 수레부의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나타내는 보호각법과 회전구체법, 메쉬법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요게. 자, 수레부를 좀 보면은 요게 이제 피레침, 돌침, 요 부분, 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 인하도선 아닙니다. 인하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하단부에 아마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어디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내려갈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서포트입니다. 그냥 서포트. 보통 이제 뭐 도면상으로 보면은 바람이 날아가지 말라고 이런 부분에 이제 연결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고 인하도선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러그를 달아서 러그에 이제 홀이 있어서 뭐 홀 뭐 M10 뭐 홀 사이즈가 있겠죠. 홀에다가 러그를 체결해서 인하도선을 이렇게 뭐 GV 케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케이블을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다는 게 이제 인하도선이죠. 그리고 이제 수평 도체 형태, 그리고 메쉬 도체 형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레부 같은 경우 이제 필요 시스템의 이 등급이 아까 말씀드린 LPL 계산을 통해서 나온 등급입니다. 이 LPL 계산 등급에 대해서 총 4가지의 등급이 선정되는데 1, 2, 3, 4등급, 1등급으로 갈수록 12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아까 말했던 보호각법과 1번 보호각법, 2번 회전구체법, 3번 메쉬법에 대해서 각각의 인자들을 결정하는 유일 요소입니다. 이게 바로 회전구체를 20m로 쓸지 30m로 쓸지 메쉬를 5x5로 쓸지 뭐 15x15로 쓸지 보호각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바로 이 LPL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각법부터 살펴보면은 자, 이제 이 H 같은 경우는 가로축 같은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됩니다. 즉 프레침이 있으면은 이 프레침과 뭐 요 부분에 H가 될 수도 있고 요 부분에 H가 될 수도 있겠죠. 대지간에 이 높이에 따라서 만약에 LPS 내가 계산했는데 3등급이 나왔어. 3등급이 나오면은 그리고 건축물 높이가 40m예요. 그러면 쭉 따라가서 요 정도 지점, 즉 대충 각도는 한 뭐 28도 정도 되겠다. 그렇다면 여기가 만약에 40m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40m다. 그러면 이게 한 28도밖에 각도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쭉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0점으로 갈수록 각도가 커지죠. 같은 산등급일 때 10m짜리 건물에는 62도. 62도면 반대로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62도. 보호 각도가 커지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건물이 낮을수록 보호가 수월하겠죠. 내용과 당연히 멀어질수록 건물은 보호가 당연히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걸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무에서는 보호각법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딱 한 번 적용해 봤는데 그것도 사원 때인가 한 10년도 더 돼가지고 굉장히 옛날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이유 중에는 바로 이게 제일 큽니다. 비고 1. 즉 점표를 넘는 범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때는 단지 회전구체와 메시법만 적용할 수 있다. 이 점, 이 점 같은 경우 만약에 1등급이다. LP를 계산했는데 1등급이 나왔는데 만약에 건물이 한 25m입니다. 적용을 못해요. 그런 보호각법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도면이나 계산 서류를 만들 때 뭐 어떤 거는 보호각법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회전구치법을 하고 되게 번거롭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구체법을 거의 실무에서는 100% 적용합니다. 100%. 메시법은 왜 안 해요? 그럴 수 있는데 메시법 같은 경우는 시공의 어려움도 있고 자재비도 훨씬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게 형태가 조금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메시법 같은 경우 건축물이 무조건 뭐 바둑판처럼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듯하게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전구체법을 위주로 적용을 하고 요걸 좀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각법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게 H가 높일 때 여기 필요 등급에 따라서 각도가 정해진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뭐 2등급이다. 2등급이면 20m일 때 뭐 요 정도 뭐 35도 여기 이제 뭐 H 요 높일 때 상응하는 각도로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알파2 같은 경우는 높이 H2에 상응하는 보호각 H2에 상응하는 보호각 그래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사실 적용하는데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뭐 좀 막히고 그래서 보호각법은 현실에서 뭐 거의 뭐 한 뭐 10% 미만? 10% 미만으로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이어서 회전구체법. 회전구치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R값. 우리 LPL로 선정되는 필의 등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 R값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 R값, R이 반지름이 20, 30, 45, 60이죠. 자, 20, 30, 45, 60. 이 R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원이 커지겠죠, 원이. R값이 60m일 때와 이 절반인 30m일 때는 큰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회전구체 이 원이 무슨 의미냐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떤 만화 캐릭터에 이 뇌 뭐 전기 공격을 하는데 이 동그란 원으로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루토 그래. 나루토에 보면은 이제 나선안을 쓰잖아요. 나루토가 제가 나루토를 어렸을 때 좀 재밌게 봤는데 나선안을 이렇게 써요. 나선안 쓰는데 이거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사람 여기 이렇게 건물 있어요. 나선안에 맞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피뢰침을 세운단 말이야. 피뢰침을 세우면은 나선안이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굴려가면은 이렇게 건물 있으면 이 건물이 안 닿게 피뢰침이 막아주는 거예요. 나선안에 맞으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선환이 또 위에 했을 때 양쪽에 피레침을 세워야지 여기 안 닿을 거 아닙니까, 건물에? 나선환의 마지막에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 나루토가 쏘면은. 그래서 이 원의 회전구체법에 이 원의 건축물이 안 닿게 하는 게 바로 핵심이다.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이 원이 작아질수록 위험하겠죠. 작아질수록 피레침을 이렇게 작아지면은 피레침을 원들이 이렇게 20m짜리가 이렇게 오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레침을 이렇게 촘촘히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60m짜리만 하나만 하고 피레침 뭐 한 두세 개만 세워도 건물이 다 지켜지니까 이런 원리가 바로 회전구체법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믿고 다만 이제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부득이하게 건물 이렇게 높은데 피레침을 세우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정도로 크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걸 60m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60m를 하더라도 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될 수가 있죠. 원이. 그러면 옆에 측면부에 이렇게 닿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뭐 어떻게 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대처하기가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이론적으로도 낙내운에서 이게 이제 파일럿 스트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옆부분을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회전구치에서 닿는 구조물의 각 측면점에는 뇌격이 입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60m 이하의 구조물에 측내가 입사할 확률은 무시할 수가 있다. 우리가 60m 넘는 것은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60m 이하의 구조물에는 측내가 입사할 확률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즉, 측내는 좀 여기 이렇게 나선환이 닿더라도 좀 우리가 넘어가자. 이렇게 좀 합의를 본 게 IC 62305-3의 부속서 A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법은 축구선수 아니고요. 이 메시법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메시를 둘러서 낙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이제 이런 방법인데 사실 메시법은 저도 한 번도 적용 안 해봤습니다. 메시법 같은 경우는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전구체가 굉장히 제일 광범위하고 뭐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시공비도 제일 조금 나오고 설계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볍게 뭐 이 정도로 알아보고 뭐 나선한 얘기하다 끝난 것 같은데 벌써 30분이 다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필의 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